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됐던 수능 시험이 실시된 오늘 전북에서도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첫눈이 내린 오늘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전주에서 최근 3년 동안 외지업체로 흘러들어간 아파트 분양 대금이 3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일주일 미뤄진 2018학년도 대학 수능시험이 전북 62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고사장 주변에서는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후배들의 열띤 응원이 펼쳐졌고 가족과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도 있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년 만에 찾아온 수능 한파에도 이른 아침부터 후배들이 고사장 앞에 모였습니다. 선배님들 수능 잘 보세요. 화이팅! 선배들이 자칫 긴장하진 않을까 힘찬 응원으로 힘을 보탭니다. 네, 선배님들 12년 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열심히 다져온 실력으로 이번 수능에서 대박 쳤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 화이팅! 고사장까지 발걸음을 함께한 부모들은 따뜻한 격려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우리 성민기 아무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나오기 바랍니다. 화이팅! 수능 날까지 함께 달려온 선생님도 고사장 앞에서 뜨거운 포옹으로 제자들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오늘 너무 많이 수고들 했고요. 오늘 정말 모든 실력 발휘해서 좋은 성과 거두기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화이팅! 수험생들은 마지막으로 각오를 다집니다. 원래 했던 것만큼만 모의고사 성적만큼만 나오게 하길 바라면서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특별관리 학생 15명은 따로 마련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정읍 호남고에서는 방송 장비가 고장나 영어 듣기 평가가 지연되면서 20분 늦게 시험을 마쳤습니다. 전자시계를 갖고 있던 수험생과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을 위반한 수험생 등 모두 3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전북은 평균 10.96%라는 역대 가장 높은 결시율을 기록한 가운데 지진으로 어느 때보다 마음 졸였던 수능 시험은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올해 수능 난이도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학생들은 어려웠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국어와 수학에서 변별력이 확보돼 정시 지원에서 큰 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시험장에 들어간 수험생들이 9시간 만에 교실을 나옵니다. 궂은 날씨 속에 시험을 치르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힘겨운 수험 생활이 끝났다는 해방감에 얼굴 표정은 밝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인 학부모들은 수험생들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애썼어, 이제.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체로 어려웠다는 게 학생들의 평가입니다. 국어는 지문이 길고 철학과 과학 상식이 필요한 내용이 많아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는 분석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에서 생소한 지문이 많이 나와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도 다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면서 지난해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했습니다. 고난도 문제가 2-3개 정도 출제돼 변별력 유지에 노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6월, 9월이랑 비교해 봤을 때 9월 모의평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갔을 때부터 점점 어려워가지고 작년 수능이랑 비해서 비슷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는 6월과 9월 모의평가의 중간선인 1등급 비율 7%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수능 변별력이 확보됨에 따라 일선 학교들은 가채점 결과를 통해 정시 지원 전략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거쳐 다음 달 12일 수능 성적을 수험생들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오늘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눈으로 곳곳에서는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한 고속도로에서는 25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3시간 동안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앞 범퍼가 처참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차 옆면 곳곳도 움푹 패였고 바퀴는 완전히 펑크가 났습니다. 이런 차들이 도로를 한가득 메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2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처음에 기억하기로 버스가 있었어요. 저희들은 천천히 넘어오는데 이게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사고가 난 상태에서 저희들은 다 같이 들어갔어요. 연차적으로 해야죠. 이 사고로 54살 조모 씨 등 1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20대가 넘는 차량의 연쇄 추돌 사고로 3시간 넘게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당시 사고 지역에는 2cm가량의 눈이 내린 상태였습니다. 미끄러져서 추돌사고 난 걸로만 미끄럼하고 갖고 원인은 정확히 조사해봐야 나올 것 같고요. 같은 도로에서 2건의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쯤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1시간 뒤 같은 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모두 눈길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주 효천지구와 만성지구 에코시티에서만 3조 원이 넘는 아파트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아파트 건설 시행사 가운데 전북업체가 없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먼저 자금 유출 실태를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부터 전주 효천지구와 만성지구, 에코시티에 공급된 아파트는 모두 2만여 가구입니다. 대부분 청약 1순위로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전북의 건설업체가 아닌 외지업체뿐입니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아파트의 자금을 추산해봤습니다. 이번에 공급된 2만 가구 아파트를 84제곱미터인 33평으로 가정하고 3.3제곱미터당 평균가를 800만 원으로 곱하면 5조 2,800억 원이 됩니다. 택지비와 지역협력업체에게 40%가 돌아간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60%를 곱하면 3조 1,680억 원의 매출이 나오는데 이 자금이 외부에 유출된 걸로 추산됩니다. 전북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이 크지 않고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호가 이어지면서 지난 2015년 이후 전주에서만 3조 원의 아파트 자금이 외지업체에 넘어간 겁니다. 외지업체에게 많은 자금이 흘러가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한테 그 돈이 줘가지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그게 상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겁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큰 그런 면이 있거든요. 전북의 아파트 자금 유출은 오래전부터 반복된 일이지만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는 만큼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반복되는 아파트 자금 유출을 막으려면 대안을 찾는 게 시급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공공택지를 지역업체에게 일부 할당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원우 기자입니다. 얼마 전 43대 1의 높은 청약률을 보인 전주 효천지구의 한 아파트 대형 타입은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고분양가라는 논란 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 시민들의 몫입니다. 더구나 지역건설업체가 아닌 외지업체가 엄청난 이익금을 챙겼습니다. 이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일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외부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줄여보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의 주민들이 좀 더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걸로 분양가 상한제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 에코시티나 혁신도시 그리고 만성이나 효천지구 같은 공공택지를 팔 때 일부를 지역업체에게 할당하자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공공택지 공급할 당시에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할당제를 도입을 하면 지역 건설업체를 키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역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시공 능력을 높여야 지역의 아파트 공사를 따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더 많은 아파트 하도급을 막고 지역 자재와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대형 건설업체를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부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지방 분권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곳간을 더 채우는 재정 분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를 줄이고 지방세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재정분권 추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서 지방으로 넘기는 비율을 2배 높이고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해 20조 원가량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17개 시도의 지방세가 다 같이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여유로운 수도권 3개 시도의 지방세 증가율이 다른 시도를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시도가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5%나 됩니다. 단순히 지방세를 확대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 설계를 하면 수도권만 배분이 되고 우리 같은 비수도권에는 이제 돈이 별로 오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재정 분권이 될 우려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균형장치로 더 늘어난 지방세 일부를 전국에 골고루 배분하는 공동세 도입과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게 있어서 보통 교부세나 아니면 국고보조금이나 다른 그런 이전 재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불균형들은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정부가 지방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은 공연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20개가 넘는 사업을 착수하지 못해 80억 원의 관련 예산을 사장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은 전라북도가 올해 4억 원 규모의 일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 사업을 비롯해 사업에 착수도 하지 못하고 정리 추경에서 감액 삭감 처리한 사업은 모두 22개로 사업비만 80억 1,700만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화 의원은 해마다 이처럼 행정력과 재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90을 넘긴 노인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3명이나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허탕이었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길 위에 가방을 내려놓은 어느 90대 노인. 그 뒤로 한 남성이 서성이더니 순식간에 가방을 들고 달아납니다. 91살 박모 할아버지가 가방을 날치기 당한 건 지난 21일 오전 11시쯤 막 은행에서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할아버지는 장갑을 끼기 위해 이곳에 잠시 가방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1살의 할아버지는 가방을 들고 달아나는 범인을 쫓을 수 없었습니다. 날치기꾼들의 범행은 조직적이었습니다. 43살 이모 씨가 가방을 훔쳐 달아나기 전 친동생 40살 이 씨는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며 주의를 끌었고 이 씨의 후배 43살 김모 씨는 이들 형제를 차에 태워 도주를 도왔습니다. 가방 속에 있는 그 현금을 돈 다발로 꺼내서 피의자가 그 목격하면서 돈이 좀 있겠구나. 가방도 크고 오니까. 셋이나 달려들었지만 이들의 범행은 허탕이었습니다. 가방엔 현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그 현금은 다 은행에 입금을 시키고 집에 가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그 가방 안에는 그 빈 통장만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CCTV 분석 등 탐문을 벌인 경찰은 하루 만에 익산의 한 모텔에서 이 씨 일당을 잡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직접 가방을 들고 도주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도운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뉴스 오장훈입니다. 2017 전라북도 협동조합 대상 시상식이 협동조합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전주협동의 로컬푸드 협동조합과 진안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협동조합 대상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협동조합을 선도조합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완주 한우협동조합이 오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고산 미소광장에서 한우 숯불구이 축제를 진행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1등급 2플러스 등심을 15% 싸게 파는 등 등심과 채끝, 부채살 등 한우 주요 품목의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고산 미소광장에는 숯불구이 장소도 운영됩니다. 또 축제 기간에는 매일 한우 비선호 부위를 이용한 스테이크 시식 행사와 함께 한우 정량달기, 행운권 추첨 이벤트와 문화 공연도 진행됩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음식점 사장을 성추행한 혐의로 혁신도시에서 근무하는 모 공공기관 부장 52살 A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A씨의 휴대폰을 건네준 음식점 사장 49살 B모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A씨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북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내린 눈의 양은 전주 3.3, 익산 3.1, 군산 2.5cm 등입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낮까지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도로에는 결빙이 생길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후로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